결혼식에서 축배를 들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죠. 근데요, 이 두 가지 뒤에 사실은 독살에 대한 공포와 아주 냉정한 계약의 역사가 숨어 있었다면 어떠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다 같이 잔을 쨍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소리가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자, 보세요. 이 술엔 독이 없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생존 신호였다면요. 좀 섬뜩하죠? 이 흥미로운 진실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축배의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극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잔을 들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처음엔 신을 향한 기도였다가 서로의 목숨을 확인하는 의심의 제스처가 됐다가 나중에는 비즈니스 계약을 도장 찍는 것처럼 쓰였다는 거죠. 그 변화의 과정이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신에게 저희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축복을 비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암살이 일상이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서로 잔을 있는 힘껏 부딪혀서 술을 섞는 거예요. 내 술에 독 안 탔다는 걸 보여주는 목숨을 건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보다 훨씬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술을 함께 마시는 걸로 계약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액체 악수였던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외치는 말들 있잖아요. 치얼스라든지 건배라든지 이 단어들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문화가 이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엿볼 수 있죠. 영어로 토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구운 빵 조각에서 온 말이란 거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옛날 로마 사람들이 와인 맛을 좀 더 좋게 하려고 구운 빵을 와인에 퐁당 빠뜨려 마셨는데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이 단순한 습관이 전 세계적인 축하의 단어가 된 거죠. 반면에 동아시아의 건배는 좀 달라요. 어떤 물건에서 유래했다기보단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죠. 글자 그대로 잔을 말린다, 즉 잔을 비운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마음을 다 열어 보인다는 그런 존중의 표현인 셈입니다. 또 중앙유럽에서 쓰는 프로싯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라틴어로 당신에게 유익하기를 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축복의 인사입니다. 자, 결국 핵심은 뭐야? 쓰는 말은 제각각 달라도 함께 좋은 일을 바라는 그 마음만큼은 전 세계 공통이라는 거죠. 방금 축배가 계약의 증표였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바로 이 계약이라는 단어. 이게 중세시대 결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약 그 자체였거든요. 역사 속 대부분의 결혼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완전 비즈니스였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날의 결혼이 개인의 선택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옛날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동맹, 재산 증식, 권력 유지를 위한 철저한 계약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요? 그런 게 끼어들을 틈이 없었어요. 가문이나 영주의 이익이 무조건 우선이었죠. 내 짝은 부모님이 혹은 내가 속한 땅의 영주가 아니면 교회가 정해줬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을 죄라고 생각했고요. 아니, 그럼 결혼이 이렇게 삭막한 비즈니스였다면 우리가 아는 사랑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협상 테이블에 끼어들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변화는 아주 느렸지만 결국엔 세상을 뒤집을 만큼 혁명적이었어요. 몇몇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그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짠하고 바뀐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야기나 시를 통해서 궁정풍사랑 같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유행하고요. 그러다 12세기에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하려면 당사자 둘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흑사병이 유럽을 휩쓴 뒤에 노동력이 귀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경제적인 힘을 갖게 됐고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계약서보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마음,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결혼의 의미 자체가 이렇게 바뀌니까 결혼을 둘러싼 여러 의식들도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잔을 들어올리는 그 행동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마지못해 부딪히던 잔이랑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부딪히는 잔, 그 감동의 깊이가 같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오래된, 어쩌면 실용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전통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적인 의미로 가득 채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정치, 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됐던 행동이 지금은 기쁨과 희망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 하나가 된 것처럼요. 정말 흥미로운 생각 아닌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년 뒤 미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결혼 풍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해석을 내놓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